우리가 여행하는 도시들에는 늘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워싱턴주 타코마를 찾았습니다. 엽서처럼 아름다운 해안가나 활기찬 예술 문화가 아닌 이 도시의 얼굴을 바꾸고 있는 한 가지 위기를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노숙자 문제입니다. 이 여행은 관광 명소를 둘러보거나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역 사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타코마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면서 그 안에 담긴 끈기 고통, 그리고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3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어느 날 밤, 비에 젖은 도로 위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고 축축한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그 가로등 아래 낡은 승용차 안 뒷좌석에 어린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겨우 6살쯤 되어 보였고 낡은 담요를 꼭 끌어안고 창문에 얼굴을 붙인 채 입김을 불어내고 있었죠. 앞좌석엔 그녀의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 있었고 어둠 속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어깨는 너무나도 무겁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몇 주째 그 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류창고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뒤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 장면은 제 기억 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통계 수치로만 보면 보이지 않는 삶. 하지만 그 아이의 삶, 그 아버지의 절망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듣고 배우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변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는 레이니어 산 아래 자리한 항구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죠. 하지만 2025년 이 도시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강하게 이 도시를 흔들고 있는 문제, 바로 노숙자 위기입니다. 타코마가 속한 피어스 카운티에서는 2021년 이후 노숙 인구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실제로 2배입니다. 2025년 2월 한 달 동안만 타코마의 쉼터에 머문 사람은 1,2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운 좋게 자리를 배정받은 사람만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 외의 수백 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퓨얄럭 강변에 텐트를 치고 타코마 돔 주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고 I-5 고속도로 아래에서 비닐을 덮고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시의 쉼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거리에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쉴 곳 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며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타코마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거비 폭등입니다. 예전에는 서민들도 타코마에서 작고 아늑한 집 하나쯤은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월세가 30% 이상 올랐고 집값은 일반 서민이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우스 타코마에서 원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800달러, 한편 워싱턴주 최저시급은 시간당 18달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도 한 달 세전 수입은 약 2,600달러에 불과합니다. 세금과 월세를 제하면 남는 돈으로는 식비조차 빠듯하고 전기세나 차량 유지비는 엄두도 못 냅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퇴거당하는 가구도 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수천 명에 이릅니다. 둘째는 경제구조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물류조선 제조업 같은 산업 분야가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화와 해외 아웃소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코마 항만은 이 지역의 핵심 고용처였지만 2024년에만 2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팬데믹의 여파 사라진 저축사여가는 의료비 정신건강 문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마약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퍼지고 있는 펜타닐 중독은 수많은 사람을 일자리도 가정도 삶의 기반도 잃게 만들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미치기도 전에 삶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그 모든 충격이 지금 타코마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타코마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쉼터 침대 부족입니다. 현재 타코마 전역에는 긴급 쉼터 소규모 임시주택 차량 거주자를 위한 주차구역 등을 포함해 약 900개의 침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적지 않은 숫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 25년 3월 현재 이 중 379개의 침대가 6월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35명을 수용 중인 포징 패스 커뮤니티 포징, 패스 커뮤니티, 그리고 60개의 침대를 갖춘 긴급 마이크로 쉼터 세번지 에머전시 마이크로 쉘터 사이트 노 3가 폐쇄 대상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이후절 연방정부가 제공한 미국 구조계획법 RPA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이제는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현재 타코마시는 워싱턴주 의회에 60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재정도 여유가 없어 과연 이 예산이 실제로 승인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원이 끊긴다면 타코마 거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잠잘 곳 없이 내몰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타코마의 현실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KDS 뉴스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행지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 혼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타코마의 거리 풍경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전체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숫자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타코마에서 노숙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제이크 나우자케나우. 그는 성 빈센트 드폴 에스티 빈센트 파울의 지역자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비와 진흙을 헤치고 고속도로 옆 임시 천막촌이나 포인트 디파이언스 공원 근처 숲속에 숨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제이크는 넥타이 매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오래된 외투를 걸친 채 조용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모습은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줍니다. 그는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쉼터 침대가 줄어들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지금도 매일 밤마다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는 참전용사 가정폭력을 피해 나온 싱글맘 보호시설을 떠난 청년들까지. 그는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지만 동시에 이 시스템이 많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은 가명으로 사라사라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도 현실적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3살 배기 아들과 갓 태어난 6달 된 딸을 데리고 2009년형 혼다 시빅 차량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 어린이집에서 일했지만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월세가 $300나 올라더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성당 근처의 차량 주차 쉼터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심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경찰이 창문을 두드릴까봐 무서워하지 않고 잘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해요. 사라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타쿠마에는 수백 가구의 가족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벼랑 끝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타코마의 시장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쉼터를 만들까요? 저렴한 임대주택에 더 큰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타코마의 지도자들도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2년 타코마시는 한 가지 큰 목표를 내세운 노숙자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기능적 제로 펑셔널 제로. 노숙 상태가 매우 드물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략은 임시 쉼터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영구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정 부분 진전은 있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당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타코마 부시장 소냐 할럼 손자 할롬은 최근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틈새에서 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한 문제와 장기적인 해결책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여행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2025년의 타코마를 카메라에 담으며 우리가 함께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사우스 타코마 외에 위치한 타코마 구조 사역소 타코마 레스큐 미션로 향합니다.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 줄이 블록을 돌아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800그릇 이상이 제공되고 있고 누구든 질문 없이 식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고기 스튜와 옥수수빵 향기가 퍼지며 힘든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는 홀리 로사리 성당의 차량 쉼터가 있습니다. 40대의 차량이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고 그 하나하나가 어떤 가족이나 독신자의 집입니다. 뒷좌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얼굴을 내밀고 계기판 위에는 물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멀리서는 항구를 지나는 화물열차 소리, 그리고 I5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소음이 들려옵니다. 이곳은 관광책자에 나오는 반짝이는 타코마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이야말로 진짜 타코마이고 꼭 들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타코마에는 조용히 헌신하는 현장 지원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HL 팀 홈레스 엔게이지먼트 알터너티브스 리아이송스는 2022년부터 눈에 띄는 활약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5,000번 이상 접촉 쉼터, 식사병원 이송 등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도움을 받지만 나머지는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쉼터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 쫓겨난 기억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 이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반려동물과 떨어질 수 없고 어떤 이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쉼터의 복잡한 환경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CL팀은 커피 한 잔 담요 하나 따뜻한 담요 인사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시 대변인 마리아 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강요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성스러운 노력 속에서 얘라는 단 한마디가 바로 하나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타코마에서 노숙 텐트촌 문제는 늘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2022년
시는 공공장소에서 텐트를 치거나 잠을 자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G87925를 통과시켰습니다. 희열팀과 타코마 경찰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72시간 사전 통보 후 텐트촌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405곳의 텐트촌이 철거되었고 300명 이상의 노숙인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 지역단체 관계자 롭 허프롭 하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속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을 섞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시에서는 16만 3천 달러를 들여 다리 밑에 거대한 바위를 놓거나 벤치에 뾰족한 구조물을 설치해 사람들이 눕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를 안전 문제라고 하지만 비판하는 쪽은 이를 비인간적 처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타코마는 이 문제로 도시가 양분될 정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노숙 청소년 문제도 주목해야 합니다. 마커스 마쿠스라는 17세 소년을 떠올려 보세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그는 어깨에 가방 하나 걸치고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살아갑니다. 엄마가 작년 가을에 집을 잃은 이후로 가끔은 라이트 공원 근처 텐트에서 밤을 보내며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이년 25년 피어스 카운티 복지국은 리치 센터 같은 청소년 지원 기관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수요는 공급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카운티 관계자 데번 아이작슨 데본 이삭소는 올해 복지 예산으로 300만 달러를 책정. 그중 300만 600만 달러는 퇴거 방지를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구명줄입니다. 하지만 한 명을 도우면 두 명은 놓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단지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희망을 꿈꾸지만 현실 속 악몽에 갇힌 청소년들입니다. Okay, so today that's crazy. You don't know what the fuck. It's 1, 2, 3, 4.